안녕하십니까. KB자산운용 ETF 전략실 육동휘입니다. 오늘은 엔데믹 시대, 한 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사실 두 가지 꼭지로 해서 상품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의 첫 장면은 이겁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사진을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그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도 2021년 6월에 희망을 예약하세요 라는 어떻게 보면 카피죠. 회사의 카피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서 반드시 이제 2021년 하반기에는 희망을 예약하고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시기가 조금 미뤄졌죠. 하반기에 새로운 변이종이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그 위기감이 다시 촉발이 됐었고, 이제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는 확실히 이제 엔데믹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활동도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연초 이후에 시장도 굉장히 어렵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회피하고 멀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주식시장을,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마음 저희도 100%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혹은 금리 인상 등의 알고 있는 이슈라 가정을 한다면 조금은 휴식을 취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예약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미 계실 텐데 여행도 다녀오시면서 이 좋은 날씨 누리시는 시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어떠한 내용들을 전달을 할까 혹은 어떻게 유익한 정보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전에 제가 시작에 휴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엔데믹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4월 18일 날 이제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운영 시간이라든가 사적 모임 인원, 뭐 행사 집회 이런 것들을 풀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거의 그러한 제재가 없는 형태이죠. 심지어 외부에 다닐 때는 마스크에 대한 규제 자체도 지금 완화가 된 상태이니까요. 그 전부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엔데믹을 보고 리오프닝에 관련된 소비나 이런 것들을 늘려가기 시작을 하셨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미 작년 말부터는 거의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회복을 한다라고 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회복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행동과 혹은 활동량이 늘어나는 측면에 있어서는 타임이 좀 있겠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요. 지금 왼쪽에 보는 표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식료품이나 마트, 백화점처럼 실제 소매 판매에 관련된 부분들의 증가나 또는 의류나 그 술집, 레스토랑처럼 음식을 먹는, 외식을 하는 거죠. 그러한 형태의 지표들도 회복을 하다가 작년 말에 다시 한번 좀 부침을 겪고 올해 들어서 다시 상승 추세를 겪고 있는 부분. 밑에 하단에, 왼쪽 하단에 보시는 그래프 자체가 크게 표시가 안 나는 건 실질적 구매, 자동차나 이런 가구나 가전의 느낌들은 이 리오프닝과는 좀 별개죠. 이러한 제품들은 현재 작년부터 크게 변동 없이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격리를 하면 왼쪽 편을 보면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늘어나는 뭐 주유를 한다든가 혹은 마트, 백화점을 간다든가 그래서 도란을 활동할 수 있을 때 관련된 옷을 산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온라인이나 원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소비 패턴들은 지금 크게 나아지는 건 없다. 한마디로 리오프닝 관련된 내용들이 개선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게 돼도 재화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 소비의 증가율하고 그리고 서비스의 증가율을 보게 되면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 당연히 코로나19에 더 많은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그래서 재화 대비, 증가율 대비 그 서비스 소비의 증가율 자체가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리오프닝, 엔데믹이다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 탑픽이 무엇일까 고민을 사실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리오프닝 관련된 혹은 엔데믹 혹은 향후에도 이러한 컨택트를 관련된 산업들,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고요. 거기에 뽑은 탑픽 3개가 바로 소비, 여행 레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3가지 내용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들 하시는 게 화장품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견해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화장품 관련된 내용은 사실 중국 향 매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매출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던 한국 기업들이 사실 현재는 이제 중국발 그 매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늘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을 갖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리오프닝, 엔데믹 뭐 이러한 이슈보다는 기본적인 산업 매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민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화장품 자체는 좀 제외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비 관련된 부분들은 의류나 뭐 백화점 매출이 있겠죠. 실제 의류나 섬유 의복 관련된 옷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혹은 그러한 옷들이나 그 다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유통, 백화점이나 뭐 편의점, 도소매 업종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나 이제 직관적이죠. 첫 그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행과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뭐 항공사라든가 혹은 강원랜드처럼 이제 카지노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호텔 등등의 기업들.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인 컨텐츠가 굉장히 이번 코로나 시기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눈을 많이 돌려서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실제 오프라인 공연, 뭐 해외 공연이 있겠죠. 이러한 공연들을 함으로써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연예 기획사 같은 그러한 회사들이 당연히 엔데믹 이후에 탑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3가지 꼭지를 꼽게 됐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소비 관련된 부분은 저는 사실 이번에 뭐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제일 신기했던 건 오프라인 관련된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편의점 매출이 굉장히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잘 고민을 해봤더니 제가 지금 여의도에 있긴 합니다만 한강공원만 가도 그 공원에 있는 편의점의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활동량이 늘어나면 편의점의 매출이 상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공 수요가 늘면서 면세점이라든가 그런 유통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출국자 수들 조회해봤더니 2022년은 당장 바로 회복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봤을 때에는 코로나 이전을 바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향 매출이 일부 좀 컸던 섬유 의복 기업들, 예를 들어서 F&F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굉장히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상하이 봉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이 좀 있어서 이 3월, 4월의 실적 자체가 아주 썩 괜찮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내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최근 들어서 상하이 봉쇄가 슬슬 풀리면서 이쪽 중국발 매출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행 레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여행 관련된 건 너무나 직관적이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여행 쪽에 관련된 투자를 하려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한 가지 단점은 여행 레저 관련된 기업들의 특징이 뭐 항공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기업이 너무 적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저가 항공사들에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회사 자체에 지금 손익 자체가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 같이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이 시총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너무 이제 협소한 산업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행사,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이 여행사 관련된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이익 자체가 회사의 존속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행 레저만 투자하는 거와 비교해 봤을 때에는 어떤 선택이 더 좋은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탑픽 3개를 뽑을 때 여행 레저 하나의 탑픽을 뽑는다면 다른 산업들과 어우러져서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확실히 대한항공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의 이제 객수라고 했죠. 사람들이 타는 그 객수 자체의 그 내용은 코로나19 때 거의 바닥을 찍었지만 화물 관련된 내용들은 매출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객이 늘어나게 되면 그 객수도 늘어날 거고, 현재까지는 비행 편수가 조정이 안 돼 있지만 점차 비행 편수가 늘어나면서 이익 자체도 바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산업 관련돼서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출입이 제한이 됐죠. 그래서 강원랜드나 이런 경우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못 가면 당연히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을 지금 준비한 오늘 쪽 표를 보시게 되면 순이익 기반으로 해서 주식에 대한 그 배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배당 성향들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21년에는 제로를 기록합니다. 배당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순이익이 증가를 좀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익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배당 성향에 대한 증가가 없었는데요. 올해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바로 회복을 할 수 있다. 입장만 되면요, 예전의 이익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카지노 산업이라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추측은 돼요. 사실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도 가실 거고, 그리고 여행을 가면서도 그쪽 지역에 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익 자체가 코로나19에서 계단적이나 혹은 점증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바로 그 인원들이 그대로 매출로 전이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카지노 산업이다. 그래서 해외여행이나 레저 활동 증가가 이 항공이나 카지노 산업, 그리고 그 외에 레저 산업들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엔터테인먼트, 연예 기획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여러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본 탑픽의 기업들은 오프라인 공연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딱 그 대형 기획사들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익 모델을 다양화했던 그러한 기획사들이 지금 왼쪽 표와 보시는 것 같이 앨범 수익만으로는 이제 버텨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시장이 됐죠. 그 앨범 수익과 공연만으로는. 그래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봤을 때의 매출에 대한 비중이 컨텐츠에 대한 비중 혹은 뭐 다른 라이센싱에 대한 비중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컨텐츠나 라이센싱 같은 관련된 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오프라인 공연이 시작된다. 얘네가 줄까요? 아니죠. 이렇게 확대되는 것들은 글로벌하게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이 연예인들이 일명 저희가 말하는 아이돌이죠. 아이돌들이 해외를 나가면서 벌어들이는 오프라인 공연까지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성이 더 개선되는 그러한 연예 3대 기획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저희가 눈여겨본 기업은 CJCGV라고 해서 당연히 아시다시피 극장에 출입이 이제 제한되다가 이제 오픈이 되게 됐죠. 단적으로 이번 주 중에 오픈한 영화인 것 같아요. 범죄도시 2라는 영화가, 뭐 제가 영어 홍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들어서 주말 관객수 뭐 100만을 넘었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확실히 영화관을 찾는 분들이 주변에도 그렇지만 이 수치로도 많이 늘고 있다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작년까지 거의 바닥을 찍었었던 그 CJ CGV의 실적은 당연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많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산업에 저희가 주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산업인 여행 레저나 혹은 소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기업들 그중에 대표하는 기업들의 담은 ETF가 바로 KB스타 컨택트 대표 ETF입니다. 저희가 대표라는 말을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산업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 세 가지 산업에 많이 있긴 합니다만 작년에 KB스타 FN 컨택트 대표 ETF를 만들 때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죠. 그 우려가 사실은 1년이 더 지속됐었죠. 혹시나 작년에 만들었던 그 ETF에 있는 편입된 기업들 중에 조금 작은 덩치가 작고 그리고 이익 자체가 아예 음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마이너스 이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까지 저희가 다 포괄해서 담으면 회사들이 혹시나 존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하는 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크고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큰 기업들만 담는다라는 측면에서 대표라는 말을 상품에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택트 대표는 세 가지 산업에 대표하는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이런 리오프닝에 관련돼서 개별 기업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지만 개별 기업에 어느 산업이 맞는지 혹은 기업의 개별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분들은 컨택트 관련된 산업들을 모아놓은 이 컨택트 대표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저희가 이 상품을 만들 때 했던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항공 운수, 레저용품, 섬유 의복이나 호텔 레저, 도소매, 백화점, 미디어. 그 미디어 산업에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만 골라낸 거죠. 이렇게 총 7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사업보고서에 이러한 7가지 키워드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유니버스를 통해서 그 중에서 시총 순위로 그 큰 기업들만 잘라내서 현재는 25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상위 10종목의 순위를 보시게 되면 대한항공부터 SM까지, 기획사인 SM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10종목만 보더라도 분포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쏠림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도소매업을 하는 이마트라든가 그리고 호텔신라 그리고 여행 호텔과 관련돼 있죠. 호텔신라는 중복되는 부분들 비즈니스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강원랜드 같이 레저 호텔 및 레저에 관련된 기업 그리고 백화점인 신세계 편의점인 BGF 리테일 그리고 연예기획사인 JYP나 SM까지 하이브 SM까지 이렇게 종목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산업을 차지하는 관련 비즈니스 하는 종목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총 25개 종목의 산업별 비중을 보더라도 호텔 및 레저, 미디어, 도소매, 섬유 및 의복처럼 이렇게 골고루 분포된 포트폴리오가 KB스타 FN 컨택트 대표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사실 이 투자 종목 현황을 보시게 되면 보유 비중이 있을 텐데요. 이 보유 비중 자체가 너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산업이 좀 다른데 큰 종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자 유동 시가총액이라고 해서 시가총액 방식으로 나열은 하되 최대 담을 수 있는 종목의 비중은 10%로 제한되어 있다. 이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강원랜드 같은 경우가 10%대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 10%가 넘어간다. 혹은 다른 ETF 보실 때에도 분명히 맥스 10%까지밖에 못 담는다고 했는데 왜 넘어가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요거는 리밸런싱 한 이후에 가격이 좀 다른 상대 이 25개 종목 비해서 이 종목 자체 가격이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10%가 넘은 것처럼 현재 시점에 보유 비중이 보이는 거고요. 저 리밸런싱 시점에서는 10%로 맞춰 놓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 주가의 변동을 통해서 보유 비중 자체가 약간씩 더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연초 이후 성과, 왜냐하면 연초 이후 지금 시장이 계속 안 좋았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변동성이 커져 있는 시장에서의 성과는 어땠는가를 보면 확실히 연초에 같이 시장 대비해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이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1월 이후에 엔데믹 이슈가 이제 더 불거지고 나서 확실히 봄에는 엔데믹이 찾아올 거야 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책들도 그렇게 시행이 됐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3월, 4월까지 코스피나 코스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이 기업들이. 따라서 이 ETF, 이 지수죠. 이 ETF를 추종하는 지수 자체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다. 그래서 이게 이 기간 동안에는 10% 이상의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미국의 3월 말 4월 들어오면서 금리 인상과 빅스텝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다시 좀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조정에 있어서 다시 좀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연초 이후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이 중요하겠죠. 사실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의심받고 있는 시점. 그러한 시점에 당연히 성장주가 다시 갈 수도 있겠고 그 시장 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과 관련된 저희 내수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섬유 의복 기업이라든가 혹은 여행이 늘어나는 중국발 여행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일시 해소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해당 속해 있는 기업들 자체는 성장주와는 사실 관련이 없는 좀 궤를 달리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성장주의 모멘텀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투자 대안을 찾는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컨택트 대표 관련된 상품들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어땠는가? 코로나19 때 사실은 반대로 엔데믹 전이었죠, 당연히. 코로나가 발병하면 가장 피해가 많을 종목들이 뭘까라고 봤을 때 말씀 당연히 떠오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뭐 여행 못 갈 거고 그리고 온라인이 더 강화될 거고 이러한 등등을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이 컨택트 대표 지수는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 이후에 시장 자체가 회복하는 국면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온라인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혹은 성장주에 모멘텀이 크게 부여되면서 시장 자체를 끌고 가는 산업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소비나 이런 여행, 이러한 산업들이 각광을 받지는 못했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 1월부터 비교해 봤을 때라고 가정을 하면 아직까지 시장 대비해서는 덜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5월, 6월 되면서 이 엔데믹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산업 자체는 코로나19 이후에 시장 대비해선 아직까지 많이 회복이 못 돼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현재 시장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있다 보니 빠지는 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 다른 산업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갖고 왔는데요. 컨택트 대표를 소개하기 위한 내용도 있지만 그리고 작년에 이 그림을 그대로 제가 쓰기도 했지만 카피가 너무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적으로 당연히 이제 희망을 예약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연초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시장을 감내하시면서 혹은 어떠한 다른 방법들 공부도 하시고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많이들 지금 인내를 하고 계실 텐데 하반기에는 뭐 6월부터라도요. 정말 희망을 예약한 주식시장이 되는 바람으로 제가 마지막 장면에도 똑같은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데이터, 통계 이러한 부분들이 대전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러한 큰 꼭지에 이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뭐 다음 달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주식시장을 그냥 떠나버린다면 향후에 시장이 또 올라올 때 그 과실은 먹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나 혹은 분산이 잘 된 ETF를 갖고 계신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조금은 인내를 가지시고 희망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